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형사법 제6번,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는데, 답이 4번이거든요. 4번 설명 드리고, 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4번에 먼저 보자고, 강간죄에서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자, 여기까지 끊어보자. 그렇죠.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사용해갖고, 그죠?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상대 이성에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녀만 해당됐는데 현재 강간죄 규정은 지금 사람에게 한다 이렇게 해서 구속 요건이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이랬거든요. 근데 부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자가 반대로 남자를 간음한 경우도 있다 해갖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강간죄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남자의 성기, 여자의 성기가 서로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폭행 협박이라는 것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폭행 협박은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반드시 선행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 판례 번호 좀 적어 놓으셔. 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가 틀렸고요. 선행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록 간음 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음 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도 간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다 적어 보세요. 2016도에 그렇죠. 2016도에 156. 2016도에 16948. 2016도에 16948. 2016도에 16948.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강간죄에 있어서 자,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는 건 맞는데 자, 간음 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그 직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 4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볼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서부터 한번 보자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방조범에 있어서 방조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방조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자,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조 행위로 어떤 범죄를 방조했다고 한다면은 그것과 어떤 인과관계,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등 아니면은 현실적인 기여가 있어야 그 사람을 방조범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그 다음 거 보자.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자,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서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자, 끊어보세요. 그래서 이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봤을 때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여기가 중요해. 여기 언더라인 그사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거 깨끗하게 하고 여기다 볼게. 깨끗하게 하고 여기 한번 거사볼게.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자, 놀라 자빠진 사건이거든요. 놀라 도로에 넘어져.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좀 언더라인 그으세요.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언더라인 거놓으시고요. 놀라에 동그라미 하시고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자, 요 사건 놀라 자빠진 사건이거든요. 자, 거기다 타이틀 좀 달아놓자. 우리 여기다가 놀라 자빠진 사건. 뭐라고? 놀라서 자빠진 사건. 놀라 자빠져갖고 상해 입은 경우거든요. 자, 이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판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잠깐만 계셔보셔. 자, 여기 한번 좀 보자. 자,
자, 요게 보여드릴게.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대한 판례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자, 여기 봅시다. 판례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2022도의 1401 판결이야. 요 판례 번호 기억해 놓으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놀라 도로에 넘어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읽어보자고. 판례 원문이야.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끊어보세요.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다? 직접 충격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자빠졌어요.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 알아두셔요. 그래서 놀라 자빠진 사건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된다? 2022도의 1401 판결. 요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으셔. 최근 시험에 많이 등장했죠? 그죠? 23년도 경찰 승진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24년도 법원직, 그 다음에 24년도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었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 자, 다시 돌아가셔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자동차가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놀라 자빠졌어.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도 어쩐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깨끗하게 하고 또 다음 거 한번 보자고.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자, 3번.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했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두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자,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이 뺨때기 후리 갈기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병원 갈 일도 없었겠죠? 근데 때마침 공교롭게 이 사람이 뭐야? 지금 합병증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합병증으로 인해갖고, 자, 피고인이 범행과 자,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 함부로 때리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재수 없으면 이거 저기 살인죄로 해갖고 저 깜빵 가는 거죠. 그죠? 예. 사람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예. 자, 어쨌든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 합병증 사건 요것도 기억해 놓으셔. 합병증 사건. 뺨 한 대 때리고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어쩐다? 인과관계가 있다. 요렇게 좀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 이제 4번은 아까 얘기했죠? 이제 5번에 봅시다. 동그라미 5번. 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뭐라고? 자,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피하려다가 입은 상해야. 자, 이 경우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어지간해서 시험장 갔는데 피하려다가 뭐 상해 입었다. 이거 전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개 특수한 판례 몇 개 있는데 그건 따로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피하려고 하다가 뭔 상해가 일어나거나 뭔 다치거나 뒤지거나 하는 거, 죽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거,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